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그리고 한편 가끔씩은 우리의 문제, 걱정도 함께 나누고 싶은 네 자매들의 의상실. 네, 같이 하세요. 어색하시죠? 네 자매라고 하니까 놀라셔갖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마 여러분 오늘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옆에 지금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모셨는데 보험 들으세요? 너네 보험 많이 들었지? 다 보험 들잖아. 그러면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리 드는 진짜 보험이잖아. 맞아. 말 그대로 보험. 그야말로 보험인데 근데 이때 보험금을 제대로 못 찾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드릴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똘똘하게 나에게 도움되게 들고 또 도움을 잘 찾아나가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시고 가르쳐주는 분이시라는 거지. 성함은 윤용찬 소장님이십니다. 박수! 네. 그래도 뭐 말을 하셔야 편안히 하세요. 네. 예. 네. 보험 가입하려다가 모험에 가입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윤용찬입니다. 책 쓰셨어요.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라는 책을 이 책은 되게 나온 지 꽤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죠? 네, 13년에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1세 찍었습니다. 와. 그러면 보니까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1년 6개월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다가 10년 6개월. 10년 6개월 근무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 그만두셨어요. 그 뜻한 게 뭐였었어요, 그때? 일을 뭐 고객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네. 이제 보험금 찾는 걸 많이 도와드리면 그게 고마우셨는지 막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일은 잘 됐는데 한 10년 되니까 네.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보고 싶어서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 책이. 네. 그래서 책을 출간과 동시에 제가 보험 세일즈 자체보다는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받는 걸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청 고마워하죠. 그러면 고객들이. 네. 책 출간과 동시에 세일즈를 그만두고 네. 소비자들이 좀 억울하게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 받는 거를 한 2년 정도 돈 무료로 보험금 받게 도와드렸어요. 무료로요? 엄청 고맙지. 10년 넘게 그런 소비자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살았으니까 네. 제 고객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별 능력은 없지만 뭐 열심히 도와드려서 20억 이상 이렇게 받게 동료들과 함께 도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네. 설계사들에게 약관을 가르치는 유료로 그러는 그 학원 같은 걸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제 아마 기대가 굉장히 되실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보험 한두 개씩 아니면 한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식구가 4명이면 4명 한 개씩은 다 이게 건강에 관련된 보험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어떤 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험을 우리가 타야 될 때는 이게 제대로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알려드리고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룰 거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게? 치매. 그렇지. 니네는 치매보험 들었니? 난 치매보험이 따로 있다는 건 사실 몰랐어. 넌 알고 있었어? 나 들었어. 너 들었어? 너 혼자 들고 그래 그런 거냐? 그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친한 언니가 와서 꼬셔가지고. 요새 치매 가입수가 그렇게 늘었어요? 치매보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었죠. 통계 데이터 보면요. 2017년에 월 납입보험료로 한 67억 원 정도 판매됐던 상품이에요. 치매보험이.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랬던 건가?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2018년 1년 만에 233억 정도가 팔리는 걸 보면 그 상당한 어떤 판매량의 급증이 있었던 거죠. 그럼 모든 보험회사가 대부분 치매보험을 요즘에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다 판매하지는 않는데 네.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뭐 앞다투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많이 판매하고 있죠. 손보, 생보 둘 다 이 치매보험 팔고 예, 있군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엄청 늘어난 거야? 뭐예요? 치매라는 것이 사실은 단일한 한 가지 질병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치매라는 건 이런 거죠.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로 뇌 기능에 손상이 와서 인지 기능에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전보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 그런 증후군, 그 상태를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가 원인이 돼서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뇌질환, 그러니까 사고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매가 있고요. 또 파킨슨병도 있고 맞아, 파킨슨도 치매.
그리고 제일 많은 건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네. 치매가 오는 걸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왜 암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력에 관련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매도 가족력에 의해서 발병이 될 수 있나요? 가족력에 의해서 발병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래요?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네. 다만 이제 가족이면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다 예, 보니까 맞아요. 뭐 예. 대사 질환을 같이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음식 먹는 게 비슷하면 그러면 이제 비슷한 병이 발병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력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일단 치매 보험에는 가입하는 게 좋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 음. 그래서 의학적 팩트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자손들도 또는 뭐 형제자매도 치매가 오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험이 갖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심리적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야, 너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치매는 누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내가 뼈저리게 이렇게 내 친구가 엄마가 치매 걸려갖고 지금 시골에 아, 네. 집에 혼자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멀리 떨어져 살아요. 외국에. 근데 옆집이 전화 온 거예요. 니네 엄마가 새벽 3시에 맨발 벗고 뛰어나가고 그리고 저 상태면은 집에 불이 나도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니까 저대로 혼자 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번에 친구가 와서 엄마 옆에 있을 한 사람을 뒀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24시간 불안에 떨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어떤 간병비보다도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저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장 불안하고. 맞아. 그런 치매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 다른 너무 병보다도 무섭더라고. 맞습니다. 주변의 가족이 너무너무 힘든 거 못 알아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지켜야 되고 꼼짝을 못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환자 본인에게는 이게 심해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근데 가족에게는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험들이 간병인을 보내주는 상품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게 어, 치매 간병. 네네네. 그런. 너 그래? 그러니까 왜 혼자 드냐고 그런 걸. 저라면 10월 달에 가입을 해보겠어요. 10월에. 왜요? 아. 그 치매 보험이 뭐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장점도 많은데 논란거리도 좀 있었어요. 약관에. 예를 들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주는 조건으로 치매를 뭐 중증 치매, 또 중등도 치매, 경증 치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치매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주는 기준에 CT나 MRI 같은 영상학적 진단 검사 방법으로 확진되고 치매다 네. 이런 진단 기준을 세워놓은 약관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치매는 뇌 조직 자체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도 뇌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그렇죠. 질병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CT나 MRI에 의한 진단을 치매보험금 지급의 진단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의학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맞는데 네네. CT나 MRI 사진에 치매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험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닐 텐데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거죠. 불철저했다고 할까요? 약관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계부터 의사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언론도 다루고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네. 뭐 치매보험 약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허. CT나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다른 검사들 치매를 진단 확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검사는 문진이에요. 문진. 그래 맞아요. 문진. 근데 지금 이거는 문진이 아니고 CT나 MRI 상 문제가 있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되는 걸로. 그런 걸로 약관에 규정이 아. 들어있는 거죠. 암보험도 그런 게 많아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갑상선암 되게 흔하잖아요. 네, 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갑상선 바로 옆에 림프가 지나가요. 네. 근데 림프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갑상선암 환자이면서 림프암 환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림프에도 암이 네. 있으니까. 갑상선암은 요즘 한 200만 원 주잖아요. 진단받으면. 네. 진단금으로. 소외감이라고 해서. 근데 림프암은 고해감이자 뭐 일반암 그래서 수천만 원 주는 그런 암이거든요. 네. 근데 2011년 4월 이후에 암보험 가입한 분들에게는 갑상선암 보험금 200만 원 주고 림프암 보험금은 안 나가요. 1차 암과 2차 암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 발병한 암이 있고 그로부터 전이된 2차 암이 있으면 이 2차 암은 1차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사실 알고 가입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문제는 갑상선암하고 림프암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암들이 그런 관계에 있겠네. 1, 그렇죠. 2차 암의 관계. 가입한 보험이 뭐냐에 따라서 소외감의 종류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보험은 유방암, 자궁암도 소외감이에요. 근데 그게 1차암으로 왔어. 그게 전이가 되었고 뭐 간암, 폐암이 됐어. 네.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게 더 중요한데. 예. 이런 조항이 약관에 있는데 이걸 알고 판매하는 경우도 좀 적지만 이거 네. 알고 가입한 사람은 전무한 거죠. 곱지. 이것 때문에 요즘 소송도 많아요. 자궁경부암 검사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 연령 이상 되시면. 맞아요. 매년 네. 받죠. 그러다가 뭐 보통 자궁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텐데 자궁경을 사용하지 않고 뭐 면봉으로 이렇게 딱 묻혀서 조직 검사할 때도 네. 있거든요.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그 진단서 외에 조직 검사 결과지도 받으셔야 돼요. 조직 검사 결과지. 왜? 왜냐하면 왜요? 진단서에는 그냥 양성 신생물 이렇게 적혀 있어도 조직 검사 결과상 제자리암,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경우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부인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그 과에서 쓰는 질병 코드가 있어갖고 N71 뭐 이런 코드 많이 주시거든요. N 코드. 근데 암이나 그런 제자리암 관련된 코드들은 이제 뭐 C나 D 코드가 많아요. 보험금 지급 규정은 진단서에 있는 코드가 아니고 네. 뭐 100%의 암은 아니고 99%는 조직검사 결과지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 결과지 내용상에는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인데 진단서에 양성 신생물 써 있어가지고 뭐 보험금 못 받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해당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 너무 챙기는 많아요? 것들도 네. 있는 거구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용종 하나 뗐다가 아니라 그게 네. 수술보험금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일반인이 모르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요번에 10월에 바뀌면 만약에 바뀐다 하면 이전에 들었던 사람은 소급 적용이 되나요? 이게 아니면 좀 이전 야권대로 되나요? 금감원 현재 발표로 보면 네. 경증 치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치매가 좀 뭐 심하지 않은 거 음. 그런 경증 치매인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치매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네. 과거에 가입한 분들 음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겠다. 네. 이미 권고한 것 같아요. 문제는 10월 이전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중등도 치매나 중증 치매도 네. 그렇게 CT나 MRI 결과와 상관없이 으흠.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단 내리면 네.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방지하는 게 네.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잘못 들었다. 10월에 다시 들어야 돼. 3개월 전에는 예약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해야- 다시 10월에 들어가? 무조건 해약하시는 거니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아니 원래 우리 여자들이 이래요. 야 너 그래 너 빨리 해야 너 나랑 같이 살자. 어머나 빨리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더 확대해서 뭐 보호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발표는 좀 기다려 보시고 아, 네. 그런 발표를 기다려 봤는데 그런 발표 내용이 있어. 그러면 뭐 처음은 아니지만 나중에 잘 가입하신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야 치매보험 얼마짜리 가입했어 너는? 나는 얼마야? 한 13만 8천 원. 그렇게 비싸? 한 달에? 이렇게 저를 보시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비싸요? 그렇죠. 아무래도 치매라는 것이 그렇겠지. 노인성 질환으로도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많이 언니가 쓸수록 제일 비싸. 그 뇌를 많이 쓰면 많이 너무 쓸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예, 나이도 이게 많고. 고장이 날 확률도 높은 거죠. 나 뇌 많이 안 써요. 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 21번째 보험료는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상품 다 분석해보고 설명 들려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며칠 고민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지심 갖고 이렇게 보험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팁을 주신 게 적금보다 더 신중해야 돼 보험은. 왜냐면 그럼. 적금은 맞아. 중간에 해약하면 장기잖아 되지만 그리고. 15년을 그렇지 보험은 네. 뭐 장기고 또 중간에 해약하면은 상당히 손해가 나고 하기 맞아. 때문에 훨씬 더 초기에 더 오랫동안 신중해야 되는 거죠. 다른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치매만 보장이 되는 건지 치매 보험하면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치매 보험하면 예. 치매로 인한 것만 보장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최근 판매되는 상품들은 예를 들면
그 장기 간병보험 이런 간병비 주는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품은 치매도 보장이 되고 음.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보장이 되는 음. 범위가 좀 더 넓은 것들이 있고요. 네. 대신 범위가 좀 넓은 것들은 음. 뭐 진단 자금을 몇 천만 원 준다거나 이런 조건은 거의 없고 간병인을 보내준다거나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그게 형태들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간병비의 규모가? 보통? 보통 보험료 한 10,000원 내면 네. 10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 일당을 받으시는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10,000원 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걸 가입한 모든 사람이 누워 있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달에 손해로 10,000원을 따지는 내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간병인을 매일 내가 필요하면 보내준다. 네, 뭐 계속 그건 아니-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뭐 네, 기간이 네. 이런 예, 게 예, 결정된 게 예, 예,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뭐 한 80세, 85세가 됐을 때 그 음. 보험을 난 그때까지 치매가 안 왔으니까 해야 그래서 환급금을 받겠다. 이 판단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훨씬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깨지 않는 철학 음. 쭉 갖고 가시는 게 치매가 이미 걸렸으면 못 들죠.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네. 모든 보험은 보험 가입할 때 이제 현재 건강 상태를 고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현재 만약에 내 치매가 진단을 받았어. 네. 그러면 치매 보험을 가입시켜줄 보험회사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받기 전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진단을 받기 전에. 네, 네.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이미 확정됐는데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보험금 주는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게 난 현재 건강한데 이런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 물론 요즘은 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뭐 조금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하는 게 있지만 치매로 진단 확정받은 사람을 치매 보험이 가입해 준다, 받아준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여타 질병들이 네, 있어요. 네, 뭐 네. 그러면은 뭐 고혈압이 있거나 네, 네. 그러면 치매 보험 못 들어요. 가입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 치매로 진단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대신 아까 말씀드린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아. 그런 고혈압도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는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더 내고. 그치. 가입할 수 있죠. 그치. 30대 때 들면은 보험금이 좀 적어지겠고. 하나는 치매 보험 관련 보험이 있고 음. 간병인 보험이 있고 이 두 개는 다른 보험이에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건 네. 치매가 아닌 다른 걸로도 예를 들면 심한 감기 몸살이야 아이가. 근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야. 이러면 되게 문제가 돼요. 아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럴 때도 간병인을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소비자로서 이걸 좀 약관을 잘 보고 보험을 들으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가 직접 약관을 공부하기란 너무 어렵고요. 소비자분들 다 똑같은 얘기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몰랐다. 이런 게 많죠. 어떤 보험을 권유하는 네. 그 세일즈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 하라고 할 때 음. 그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가입하지 마시고 아. 내 목적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갖고 있는 보험부터 좀 정확히 판단해 봐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실비보험에서도 치매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하면 보상하거든요. 아. 실비보험도. 네. 근데 생명보험 입원 특약은 치매로 입원하면 입원보험금이 안 나가요. 네. 네, 그런 게 약관에 다 있어요. 조항들이. 그리고 뭐 간병보험도 어떤 걸 가입하냐 또 다르고 하다못해 예전에 가입한 간병보험 그 치매보험은요. 네. 보장 기간이 80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치매 발병률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보면 85세 이상부터 치매 진단받는 확률이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보장 기간이 80세에서 끝나버리면 그쵸, 보장. 그게 무슨 치매 보험입니까? 그렇죠. 그런 건 치매 모험이에요. 내가 가입한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먼저 확인을 해야죠. 보장되는 게 있는데 또 21개, 22개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치매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90세, 100세까지 보장되는 것도 있고 간병비가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 그런 것도 있고. 되겠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치매 보험이 좋아졌구나 해서 그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보험부터 먼저 좀 검증을 해보고 아하. 그래서 필요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약관까지 확인해서 네. 분석을 좀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으셔야죠. 만나고. 그리고 저기 밑에 여러분 그 이렇게 설명글에 자세하게 좀 올려놔 주세요.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뭐 해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없지. 그렇지. 봐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예. 그러니까 약관까지 아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어디 어떻게 가서? 만나? 그러게. 그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죠. 제가 이제 공부 안 하면 혼내니까.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면은 될 수 있게끔 문턱이 낮은 거예요? 저희가 쉽게 가서. 그럼요. 네, 네, 네. 아, 그럼요. 그래요. 네. 돈을 그럼- 막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럼 네. 대신 약속한 시간에 상담을 받으셔야죠. 약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네. 또 이렇게 약관에 대해서 확실히 내 보험을 한 번쯤 다 스캔해 볼 수 있는 그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좋은 또 상담 창구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치매보험에 대한 여러분 상식 또 반드시 아셔야 될 약관에 대한 거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세대 이슈가 되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네, 또 네. 보험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상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잘 일깨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가 감사합니다. 도움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어, 지금. 네.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윤용찬 소장님 감사합니다. 어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